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구 을이 지역구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불법 계엄 우는 발언, 당무감사위원회 조사가 다시 시작된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발언 등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된 김종혁에 이어 배현진과 양향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유우파 성향 각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안팎 탄핵 부역 세력과 중도 파리들의 계엄 사과 요구를 일축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전세계 보수정당 지도자들 참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최근 배현진과 양향자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은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의자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양향자는 대전에서 열렸던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국민대회에서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집회에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은 이재명이라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강조한 김민수 최고위원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양향자는 이날 집회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한 참석자를 향해서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향자는 또 연설 초반부터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는 참가자들에게 조금 조용히 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극단적 언어와 혐오적 발언을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위를 극우라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양향자는 또 계엄 발언 직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커피를 던지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양향자에 앞서 연설을 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내려와야 할 것은 이재명, 정청래, 추미애 아닌가라면서 내려와야 할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계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곳에서만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순간부터 내가 불편한 곳으로 나가달라며 이 싸움은 여론을 뒤집어야 우리가 이긴다. 저 김민수는 이 전쟁이 자유대한민국의 승리,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배현진, 양향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서는 배현진과 양향자를 윤리위에 제소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최근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 모욕, 당원 및 보수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하는 비하 발언, 장외투쟁 연단에서의 당내 분열 조장, 그리고 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언행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은 배현진 의원과 양향자 위원의 은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처, 모멸감, 배신감을 겪었으며 당의 단결과 선거체제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당원 다수는 두 사람의 은행은 당헌당규가 요구하는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서명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의 품격과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정화 변호사는 배현진의 발언과 관련해서 배현진 솔직히 지적 수준 차원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야당이 만들어낸 왜곡된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해 내부를 향해 투척하며 구치소에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전 영부인에 대해 천박운운하는 저질스러운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가 수년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어서 무엇보다도 여자 하나 때문에 계엄했다고 믿는 단세포적 사고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의문이다. 문제는 해당 의원의 발언과 같이 헌정질서를 다루는 사안을 사적 감정의 단어로 왜곡하는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극좌 진영이 지난 1년간 집요하게 시도해온 정치 선동의 방식이라는 것이라면서 사람의 수준, 즉 배현진의 수준만 본다면 저 발언이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나 세상 보는 눈이 편향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에서 불쌍하고 염려스럽다. 비판할 가치나 있을지라고 강도 높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소설가인 곽기성 작가도 배현진의 발언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상황인식 수준이 처참할 정도로 천박하다. 그리고 이 처참할 정도의 천박함으로 배현진이라는 한 인간의 인격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이 이번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에 대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널 시기에 당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 우는 이렇게 주장한 것과 김종혁 등의 그런 문제 발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단계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인 것은 김종혁 등이 아닌가.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장동혁 호를 침몰시키고 특정인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적하에 일방적인 조롱, 악의적 비판에 몰두해온 것 아니었나. 이야말로 너무나 선명한 정치적 목적 아니었나. 반면 단계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여당 대표직에 있던 자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을 성공시키려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우리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단계를 활용했다면 이것이 어찌 그냥 넘어갈 사건이겠는가. 앞으로 당의 진정한 단계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셈법으로 당인과 우파 진영을 흔들려 했던 이런 작태 경종을 울려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어서 배현진의 발언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아무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당이 마치 특정 종교 신천지, 통일교 등과 연계된 뉘앙스로 흑색 선전을 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신공격 수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 장동혁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좌파의 선전선동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한탄한다. 또한 보수를 지지하는 1020, 30 청년들을 향해 극우, 윤어게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정치를 떠나서 피와 식별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필 마음은 없는가. 우리 모습을 반성할 여유는 없는가. 더 이상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아까운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미 각자의 시간에 보수 진영을 충분히 퇴행시키고 나락으로 만든 경험들이 있지 않았었나.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최소한 보수 정치인으로 현 국가적 상황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작은 힘이라도 거들어라.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뽑은 선택된 자다. 선택받을 자신도 이 시국에 무게를 감당할 자신도 없어 전당대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큰 무게를 딛고 힘겹게 나가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모아 이재명과 민주당 독재의 성벽을 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논객인 윤종건 시인은 김종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종혁 따위의 듣보잡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김종혁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조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징계회부 사유 전문을 읽어봤다. 당윤리위의 김종혁 징계 제소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되어 있던데 1번에서 4번까지를 보면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내뱉으면서도 이 당에 계속 있다는 건 진짜 정신병자란 생각이 들 지경이다. 예를 들자면 국힘은 파시즘 정당이고 북한 노동당 같다. 국힘 당원들은 극우 망상증 환자들이다. 간신히 당선된 대표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있다 등 이런 인간이 중앙일보 편집국장식이나 했다는 게 신기하고 이런 자를 측근으로 둔 한동훈의 안목이 새삼스럽게 보인다. 한국일보가 마치 김종혁의 징계사유 전부인 양 조작한 신천지 이야기는 김종혁이 국힘 당원들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입당한 자들이라 비난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다. 개쓰레기 좌빨 찌라시인 한국일보가 이를 키워서 마치 국힘이 신천지를 사이비라 했다고 김종혁을 징계하는 것처럼 조작했고 더 쓰레기인 한딸 이현종의 문화일보는 이를 그대로 베껴서 보도했다. 이쯤 되면 진짜 딴살림 차리는 게 정치 도의에 맞는 것 아닌가. 조폭 양아치들도 이 정도면 다른 조직 만들어 나가던데. 지금까지 정치권 제일 쓰레기는 정청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자로 그 생각이 바뀌었다. 정청래도 자기 당이 어려울 때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 정청래보다 이것들이 더 쓰레기다라면서 김종혁, 이현종, 한동훈 이런 세력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전남 목포 출신의 디지털 논객인 피터 김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오세훈 이 사쿠라 보수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계엄령을 사과하라고 집요하게 난리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윤어게인과 손절하라 외치고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TV조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힘 지도부에게 사과 요구 보도를 쏟아낸다.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러는가? 저것들의 설계와 바램은 첫째, 한동훈 복귀의 문을 여는 것이고 둘째,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 성공하면 자기들이 멸망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 순간 탄핵 찬성파들은 경악했을 것이다. 당원들이 똘똘 뭉치면 직전 대선 후보도 이긴다는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두 번째 개혁,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율 70%를 보며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선택을 못 받으면 공천이고 나발이고 다 끝장나는 것을 알고 있다. 탄핵을 찬성했던 오세훈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경선 탈락이다. 김용태, 김재섭 같은 떨거지들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대표가 1차적으로 대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반대파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당원 파워가 70%로 세지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기까지 하면 이들은 여의도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한다. 그래서 사과라는 빌미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힘을 빼고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누가 돌아오는가?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과 이들은 이미 한 배를 탔다. 탄핵 찬성이라는 교집합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탄핵 반대의 상징인 장동혁 대표가 잘 나갈수록 이길수록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힘은 빠지고 나아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런 탄핵 찬성 세력들 국민의힘 당 안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는 당 밖에 같은 경우는 제도권 언론 특히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조중동 이런 세력들이 지금 연일 장동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 안에 분탕 세력들과 사실상 손을 잡고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한동훈을 복귀시키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성공하면 탄핵에 부역했던 당 안팎의 세력들이 모두 죽는다는 공포감 같은 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탄핵 반대 세력의 지금 중심인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고 탄핵 찬성하는 자로 다시 당권을 바꾸려는 노골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힘 지도부가 계엄에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저들의 내란 프레임에 완벽히 걸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사과했다고 하는 김용태를 보자. 대선 전에 계엄은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5.18 광주묘역까지 가서 또 사과했다. 최상병 순직 해병 때문에 죄송하다고 또 사과했다. 그래서 대선 이겼는가? 사과에서 뭐 이루어진 게 있는가? 사과를 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난다는 것을 딱 보면 깨달아야지. 정말 정치감각 제로다. 그리고 사과도 과하면 역효과가 난다.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도 이미 사과했는데 한참을 지나 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상대방으로부터 내 자신이 속 좁다고 생각하나 싶고 나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 또 잘못한 게 있나 싶을 것이다.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엔 바꾸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당원들이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가? 대통령을 욕하고 출당시키고 당원을 개무시하는 행태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 무관심층은 사과에 관심이 없다. 환율 왜 올랐는가? 중국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서학개미의 양도세를 왜 물리는가? 이런 이슈로 검색한다. 사과하는 게 과연 알고리즘에 뜨겠나 이 바보들아. 김용태, 김재섭, 오세훈 이 핫바지들이 고개 숙이는 게 지지율로 연결되겠는가? 정말 큰 흐름과 판을 보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다. 사과하면 보수 분열만 초래한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순간 사기 탄핵을 못 잡는다. 홍장원 위정, 곽종건 위정, 한덕수 위정이 다 드러나서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이 사기고 내란은 없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 계엄을 사과하면 이 모든 게 무너진다. 또한 내란 정당 해산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민주당이 지금 국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계엄을 사과하면 너흰 진짜 내란 정당 맞구나, 정당 해산 당해라 이렇게 간다. 사과는 이재명이 해야 한다. 사과는 한동훈과 민주당 떨거지들이 당원들한테 대가리 받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힘 이 사꾸라 보수 탄핵 찬성했던 인간들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할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무당층과 중도층은 한두 달 있으면 다 돌아온다. 지금 이재명 하는 꼴 보면 못 견딘다. 문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집 나간 배신감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자랑하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힘 가입해봐라고 말할 정도로 당을 매력있고 멋있게 만들어야 한다. 김용태, 김재섭 이 어린 놈 새끼들이 불만 지르지만 않으면 된다. 니네들이 윤 대통령이 집에 불 질렀다고 그랬었지. 그런데 왜 그 기간에 지지율이 50% 넘게 올랐는지 생각은 안 해봤나? 한동훈도 못했던 일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불 지르는 방화범들이다. 너희들이 없어지고 입 닥치면 지지율 올라간다. 나머지 지지율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지금은 장동혁 대표 존재 자체가 경쟁력 있는 선거다. 탄핵 반대파가 김문수를 이겼다는 것만으로 이미 한동훈계에겐 재앙이다. 이게 대세가 되는 순간 다음 공천은 없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제거해 한동훈 단계사건 징계 속도를 냈고 당원 투표율을 70%로 올려서 민주당을 이기면 국힘 내 사꾸라 보수들의 정치 인생은 끝이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DU 포럼 2025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IDU 포럼이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디모크래틱 유니언 포럼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 보수정당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보수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기회주의 세력이 요구하는 비상계엄 1년 사과 시점과 겹칩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미국행을 선택하면서 사과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IDU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백악관과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이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며 한국 보수정당의 대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보수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의 마가 핵심 그룹과의 접촉은 이미 상당 부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장 대표의 이번 방미는
사과 요구를 정면 돌파하고 글로벌 보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 남아서 무슨 사과 운운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아예 미국으로 가서 보다 넓게 국제 보수주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